여기 누구 없어요? 피 묻은 손으로 상자를 하나씩 쌓아 올리며 정자는 작은 창문을 밀어 올렸다. 바람 한 줄기가 스치자 휴대폰 화면에 신호 한 칸이 깜빡였다. 변호사님, 저 김정자예요. 한빛요양원 지하에 갇혔습니다. 증거는 제 폰에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지금 바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버티세요. 정자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창문 너머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한빛요양원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집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강의 아침 물빛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급 아파트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산책을 나온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유롭습니다. 하지만 23층 창가에 서 있는 김정자의 눈빛만큼은 그 평화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올해로 70을 넘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남편이 평생 일궈낸 재단을 지키는 일, 그것이 정자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마지막 책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며느리 박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언제나처럼 단정한 옷차림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재단 일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좀 쉬셔야 해요. 재단 일은 제가 다 맡아서 할게요. 정자는 서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언제나 효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자신을 밀어내려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어. 서진의 미소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다가 이내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정자는 그 찰나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돌아간 뒤 정자는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회계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하나하나 페이지를 넘기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정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낯선 입금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천만 원. 수신처에는 박서진 명의 개인 계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정자는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3천만 원, 6천만 원, 금액은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같은 계좌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모두 박서진의 계좌였습니다. 재단 자금이 며느리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말투, 효심 깊은 행동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며느리가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가서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냥 가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정자를 보는 순간 경계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 단정하게 손질하던 머리, 고급스러운 화장, 품위 있는 옷차림. 이 모든 것이 김정자라는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화장을 지웠습니다. 맨 얼굴이 드러나자 주름이 선명해졌습니다. 평소 정자는 염색으로 검은 머리를 유지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회색 가발을 꺼냈습니다. 염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백발 가발이었습니다. 정자는 가발을 쓰고 두꺼운 테 안경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버리려다 남겨둔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이 모습이라면 서진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정자는 작은 가방에 최소한의 물건만 챙겼습니다. 신분증, 약간의 돈, 그리고 작은 수첩. 재단 회장 명함은 가방 깊숙이 숨겨 넣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였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정자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자는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제가 당신이 지킨 것을 지킬게요. 끝까지.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정자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평화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한강변 아파트를 나선 정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탔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정순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버스에 오른 정자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외로움보다 믿음이 더 무섭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정자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림이 느껴졌지만 정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뒤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버스가 멈췄습니다. 정자는 내려서 조용한 주택가를 걸었습니다. 저 멀리 한빛 요양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외관과 잘 가꿔진 정원. 입구에는 사랑과 돌봄이 있는 곳이라는 문구가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문구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작업복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에 든 지원서는 이미 땀으로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일은 평생 남 앞에서 고개를 숙인 적이 별로 없었던 정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요양원 문을 밀었습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노인들의 웃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밝은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거칠애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접수대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서를 내밀었습니다. 청소 일자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원하러 왔어요. 직원은 지원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정자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곧 며느리 박서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자는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믿었습니다. 백발 가발, 두꺼운 안경, 낡은 작업복. 김정자는 사라지고 정순자만 남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자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서진이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백발 가발 아래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서진의 발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청소 지원자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집에서 들었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자는 몸을 움츠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정순자라고 합니다. 청소일 뭐든 할 수 있어요. 서진은 정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정자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시선이 정자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일이 힘들 텐데요? 괜찮습니다. 일하는 게 익숙해요. 손이 빠르고 꼼꼼합니다.
서진은 정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김정자의 당당한 눈빛과는 다른 고단한 노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일손이 모자라서 잘 됐네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요양원은 규칙이 엄격합니다. 손 빠르고 말 많은 사람은 안 써요. 일만 하시면 돼요. 노인들하고 쓸데없이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입 다물고 일만 하겠습니다. 서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직원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세요. 새벽 6시까지요. 서진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정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서진은 정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요양원 근처 작은 여관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았습니다. 방은 좁고 낡았지만 정자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백발 가발, 두꺼운 안경, 화장기 없는 얼굴. 김정자는 완전히 사라지고 정순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남편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용기를 요구한다. 정자는 그 문장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여보, 제가 용기를 내볼게요. 다음 날 새벽 정자는 요양원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정자는 백발 가발을 고쳐 쓰고 안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부터 김정자가 아닌 청소부 정순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직원이 정자를 맞았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표정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따라오세요. 정자는 직원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청소 도구들이 쌓여 있는 창고였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 챙기세요. 2층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복도, 화장실, 환자실 순서로요. 직원이 가고 나자 정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걸레와 청소약, 물통을 챙기는 정자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2층 복도에 올라가자 환자실 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걸레를 적셔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구석구석 닦아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손이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자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서진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지나갔습니다. 네, 이번 달 수익은 예상보다 좋습니다. 입소자가 늘어서요. 걱정 마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정자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서진은 정자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자를 청소부로만 볼 뿐 시어머니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자는 지하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원장님 기분이 좋으신가 봐. 보너스도 주시고. 그럼 이번 달에 입소자가 많이 늘었잖아. 돈이 잘 들어오니까 그렇지. 근데 솔직히 여기 환자들 관리는 엉망이잖아. 그냥 밥만 주고 방치하는 수준인데. 쉿, 조용히 해. 원장님한테 들리면 어떡해. 정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사랑과 돌봄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노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자는 3층 복도를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한 환자실 앞에서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 좀 주세요. 목이 말라요. 하지만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정자는 참지 못하고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안에 계신 분이 물을 달라고 하시는데요. 간호사는 정자를 귀찮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청소나 하세요.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시고요. 정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간호사가 가고 나자 정자는 조용히 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는 팔수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물 좀 주시겠어요? 정자는 물컵을 들고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을 먹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정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뼈만 앙상했고 차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긴 사람들이 참 바쁜가 봐요. 정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방을 나와 복도에 서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여관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거울 속 백발의 정순자는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수첩을 꺼내 오늘 본 것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진의 차가운 말들, 직원들의 대화, 방치된 노인들,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낯선 세계로 들어온 첫날, 정자는 서진의 진짜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손톱 밑으로 청소약이 스며들어 따끔거렸고 무릎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노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냉정했습니다. 말투는 거칠었고 행동은 무례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정자는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중년 부부가 내렸습니다. 옷차림이 단정하고 표정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환자 가족인 듯 했습니다. 서진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어머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희가 정성껏 돌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부부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서진은 부부를 환자실로 안내하며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자는 걸레를 쥔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저 사람들은 알까요? 1시간쯤 지나 부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서진은 그들을 배웅한 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사무실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서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번 달 말에 비용 인상한다고 통보해요. 한 사람당 50만 원씩 올리고요. 뭐라고 하면 인건비가 올랐다고 하면 돼요. 전화 너머로 누군가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서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은 어차피 선택권이 없어요.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는 것도 번거롭고 집에서 돌보는 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할 수밖에 없죠. 정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환자 가족들한테는 비용 명세서 자세히 보여주지 마세요. 대충 총액만 말하고 넘어가면 돼요. 어차피 꼼꼼히 따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자는 녹음을 멈추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자는 1층 환자실 앞을 지나가다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진이 한 노인의 방에서 무언가를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서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가방이 평소보다 불룩했습니다. 서진은 주위를 살피며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정자는 서진이 사라진 뒤 조심스럽게 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는 80대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노인들의 개인 물품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정자는 할아버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 이 노인은 자신의 물건이 사라진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방을 나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의 사무실은 3층이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층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사무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자는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 수익이 좋네요. 환자 개인 물품 처리도 잘 됐고요. 정자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진의 책상 위에는 금반지, 목걸이, 시계 같은 귀중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환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정자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사진이 흔들렸지만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정자는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돌아보니 한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정자는 재빨리 걸레를 들어 보였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복도가 지저분해서요.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자를 쳐다봤습니다. 3층은 청소구역이 아닌데요? 왜 여기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정자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직원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청소부가 여기서 뭔가 하고 있었는데요. 정자는 계단을 재빨리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2층에 도착했을 때 위층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부요? 누구요? 정자는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서진이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새로 온 그 할머니 아닌가요? 정순자요? 그 사람 좀 이상하긴 했어요. 눈빛이 보통 청소부 같지 않더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정자는 환자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그 사람 찾아봐요. 당장. 직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환자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상계단이 보였습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넘어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상에 도착한 정자는 뒷문을 통해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자는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관방에 도착한 정자는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휴대폰을 꺼내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서진의 책상 위에 놓인 귀중품들,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사진들을 이메일로 자신에게 보냈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백발 가발을 벗고 안경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친 김정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감춰진 얼굴을 이제 확실히 봤습니다.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더 많은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제 일로 서진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다시 가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정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백발 가발을 다시 쓰고 안경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더욱 구부리고 걸음걸이를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더 늙고 약해 보여야 했습니다. 서진의 의심을 피하려면 더욱 철저해져야 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정자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일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을 피하며 복도를 닫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자는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1층 창고 구석에 숨어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3층에서 수상한 청소부 못 찾았어요? 아직이요. 오늘도 출근은 했는데 계속 피해 다니는 것 같아요. 찾으면 바로 제게 연락하세요. 그 사람 뭔가 이상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정자를 찾아내기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정자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서진이 외부 미팅으로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직원들도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진의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철사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자물쇠를 만졌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사무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정자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환자 개인 물품 목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환자들이 입소할 때 가져온 귀중품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반지, 목걸이, 시계, 통장까지. 하지만 뒷장을 넘기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처리 완료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옆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정자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세 번째 서랍에서는 회계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정자가 재단에서 봤던 것과 다른 장부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장부였습니다. 재단에서 빼돌린 돈의 흐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재단 자금이 서진의 개인 계좌로 들어가고 그 돈이 다시 여러 곳으로 빠져나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정자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화들짝 놀라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닫다가 서류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자는 재빨리 주워 서랍에 넣고 문 뒤로 숨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미팅이 일찍 끝났나 봤습니다. 서진은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류 정리 상태가 조금 달랐습니다.
누가 여길 뒤진 거야? 서진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자는 문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직원이 불렀습니다. 원장님, 환자 보호자가 오셨어요. 서진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서진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잠시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재빨리 사무실을 나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 내려갔을 때 서진과 마주쳤습니다. 서진은 환자 보호자와 이야기하다가 정자를 봤습니다. 저 사람 어제 3층에 있던 청소부 아니에요? 직원이 정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자는 허리를 더욱 굽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처럼 보이려 애썼습니다. 정순자 씨, 잠깐만요. 서진이 정자를 불렀습니다. 정자는 멈춰섰습니다.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원장님. 서진은 정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백발 가발 아래로 땀이 흘렀습니다. 어제 3층에 왜 있었어요? 3층은 청소구역이 아니라고 들었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나이가 드니 자꾸 깜빡깜빡해서요. 서진은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 청소약에 절은 손. 정자는 일부러 손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처럼. 손이 많이 떨리시네요. 괜찮으세요? 나이가 들면 다들 이래요. 일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서진은 잠시 정자를 관찰하다가 손을 놓았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가면 안 되는 곳에 함부로 가지 마시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서진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석을 돌아서자 정자는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백발 가발, 두꺼운 안경, 떨리는 손. 모든 것이 정순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정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요양원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3층 사무실 창문에서 서진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정자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관방으로 돌아온 정자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이 선명했습니다. 환자 물품 목록, 회계장부,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요양원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서진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정자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금 가진 증거로 경찰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만 더 요양원에 가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할까요?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요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노인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서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정자를 쳐다봤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려는 순간 한 직원이 막아섰습니다. 정순자 씨, 원장님이 찾으세요. 사무실로 올라가래요. 정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각 계단을 밟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섰을 때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진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자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서진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정자 회장 재단 명함이었습니다. 김정자 회장님이시네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든 손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백발 가발을 벗었습니다. 염색한 검은 머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래, 나야. 내 시어머니 김정자. 서진은 명함을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책상을 손으로 짚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정자는 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놀랐니? 내가 청소부라고 무시하던 그 할머니가 바로 나였어. 서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언제부터? 왜? 내가 재단 돈을 빼돌리는 걸 확인하고 직접 와봤지. 청소부로 위장해서 내 진짜 얼굴을 보러 왔어.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황과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를 감시하신 거예요? 감시가 아니야. 확인했지.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똑똑히 봤어. 노인들의 귀중품을 훔치고 환자 가족들한테 돈을 뜯어내고 재단 자금을 빼돌리고 다 증거도 확보했어. 서진의 얼굴에서 당황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가운 계산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증거요? 그걸로 뭘 하시려고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재단 이사회에도 알릴 거고. 서진은 책상을 한번 쳤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데요? 당신 아들은요? 손주들은요?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무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가 허락할 때까지 여기서 못 나가실 거예요. 문 열어. 이건 감금이야. 감금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 직원들은 다 제 말을 들을 거니까요. 정자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려. 이러면 너만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서진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가 여기 온 순간부터 예상했어야죠. 서진은 정자에게 다가와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정자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등이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탁자 위에 물컵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자는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유리 파편이 손바닥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진지한지 이제 아시겠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층 사무실에 문제가 생겼어요. 올라와 주세요. 얼마 후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을 지하 창고로 데려가세요. 문 잠그고요. 네, 원장님. 직원들이 정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자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자는 끌려가며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서진아, 아직 늦지 않았어.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자는 계단을 끌려 내려갔습니다. 지하 창고는 어둡고 습했습니다. 직원들은 정자를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홀로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정자는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창고 구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작은 창문이었습니다. 정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서진은 휴대폰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고 안은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청소도구와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상자를 하나씩 쌓기 시작했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3개 쌓자 창문에 손이 닿았습니다. 정자는 힘을 다해 창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창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정자는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신호가 잡혔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재단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김정자입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한빛요양원 지하 창고에 갇혀 있어요. 증거는 다 확보했습니다. 경찰을 불러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바로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버티세요. 정자는 전화를 끊고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폭로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창고 바닥에 앉아 손의 상처를 수건으로 감았습니다. 피는 멈췄지만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정자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차소리, 발소리, 모든 것이 구원의 신호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정자는 일어서서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하 창고 어디예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정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어요.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재단 변호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변호사가 달려와 정자를 부축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증거는 다 제 휴대폰에 있습니다. 경찰이 정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정자 회장님 맞으시죠? 신고 접수했습니다.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며느리 박서진이 이 요양원 원장입니다. 재단 자금을 횡령하고 환자들의 귀중품을 빼돌렸어요. 저를 이 창고에 감금한 것도 증거인멸을 위해서였죠. 경찰은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증거 자료 있으신가요? 정자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사진과 녹음 파일이 다 있어요. 회계장부, 환자 물품 목록, 서진이 직접 말하는 녹음까지요. 경찰은 휴대폰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원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3층 사무실에 있을 거예요. 경찰들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정자도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따라 올라갔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요양원은 이미 혼란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환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3층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책상 앞에서 서류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손 들고 그 자리에 서세요.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움찔했지만 서류를 태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 현장입니다. 체포합니다. 경찰이 서진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서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려 복도에 서 있는 정자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의 눈에는 분노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자의 눈에는 슬픔과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정자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그랬어. 너 스스로 이 길을 선택했어. 서진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선택이라고요? 전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살아남으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 안 되는 거야. 특히 힘없는 노인들을요. 서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서진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서진의 뒷모습을 보며 정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가 정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병원부터 가시죠. 손 상처 치료받으셔야 해요. 아니요.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정자는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환자실 문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그동안 봤던 노인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자는 물을 달라던 그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물 갖다 드렸던 청소부요. 할머니는 정자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기억해요. 고마웠어요. 정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직접 이 요양원을 바로잡을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자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노인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정자는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15명쯤 되는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김정자입니다. 한빛재단 회장이고 이제부터 이 요양원을 직접 관리할 겁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환자분들을 진심으로 돌보지 않는 사람은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제대로 일할 의향이 없는 분은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원장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저희 잘못은 아니에요. 정자는 그 직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시를 따른 것과 침묵한 것은 달라요. 여러분은 노인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잘못이에요.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자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드릴게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세요. 이곳은 노인들의 마지막 보금자리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는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환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차 때문에 놀라서 온 것이었습니다. 정자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재단 회장 김정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정자를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이 요양원에서 부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용을 부당하게 받았고 환자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도 그런 일을 당한 건가요? 정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사해서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피해는 보상하겠습니다. 재단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자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돈으로 사람을 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요양원 정원에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진실을 밝혔고 잘못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청소부로 위장까지 하시면서요. 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청소한 건 바닥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고. 일주일 후 한빛 요양원 로비에는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정자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백발 가발도 두꺼운 안경도 필요 없었습니다. 김정자 그 자체로 서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자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읽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빛재단 회장 김정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동안 이 요양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며느리 박서진은 이 요양원을 운영하며 재단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환자분들의 귀중품을 훔쳐 팔았고 가족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청소부로 위장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3주 동안 이곳에서 일하며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노인분들이 어떻게 방치되는지, 직원들이 얼마나 무례한지, 며느리가 얼마나 냉혹한지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며느리를 직접 고발하신 건데요. 가족으로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정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사랑한 사람이었고 손주들의 어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더 힘든 건 이곳 노인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족의 체면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가. 정자는 로비 한쪽에 앉아 있는 환자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제 남편이 세운 재단의 이름, 사랑과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전액 보상하겠습니다. 이 요양원은 제가 직접 관리하며 진정한 돌봄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박서진 씨의 형량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법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며느리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정자는 한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3주 만에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하다.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한 건 서진이에요. 어머니가 잘하신 거예요. 힘들지?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나쁜 짓을 했다고 어떻게 말해요? 정자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진실을 말해. 엄마가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옳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옆에 있다고 말해줘. 아들은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자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다 가족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정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후 정자는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서진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면회실에 들어가자 유리창 너머로 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의를 입은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뭔데요?
정자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그랬니? 돈이 필요했으면 나한테 말했으면 됐잖아. 왜 이런 짓을 했어? 서진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하면 주셨을까요? 아니면 며느리 주제에 돈을 달라고 하냐며 무시하셨을까요? 정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너를 무시했다고. 무시 안 하셨어요? 항상 재단 일은 어머니 거라고 하시면서 저는 손주나 보라고 하셨잖아요. 정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믿지 못했어. 하지만 그건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이유는 안 돼. 서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엔 재단 돈 조금만 빌려 쓰려고 했어요. 나중에 갚으려고요. 근데 한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노인들 물건은 왜 훔쳤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 노인들이 내 부모님이었어도 그랬을까?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몰라요. 전 그냥 살아남고 싶었어요.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남을 짓밟으면 안 되는 거야. 특히 약한 사람들을 말이야. 서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전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그건 법원이 정할 거야.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게. 내 아이들은 내가 돌볼게. 내가 없어도 잘 자랄 수 있게 할게.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정자는 일어섰습니다. 반성해. 그리고 나중에 나오면 다시 시작해. 이번엔 제대로. 면회실을 나온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한빛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곳이 정자의 일터였습니다. 정자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환자실 문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노인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3층 사무실에 도착한 정자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진이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자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탐욕이 아닌 사랑으로, 계산이 아닌 돌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정원에서 노인 한 분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의 대면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요양원 정원에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매일 아침 요양원에 출근했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일찍 도착해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을 살폈습니다. 2층 복도를 지나던 정자는 한 환자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처음 물을 갖다 드렸던 그 할머니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때요? 할머니는 정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요즘은 매일이 좋아요. 정자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서 노인 몇 분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옆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이곳은 진짜 집 같아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그때 청소부로 오셔서 저한테 물 주셨던 거 기억해요. 정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기억해요. 그날 할머니를 보고 결심했어요. 이곳을 꼭 바꿔야겠다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저 같은 노인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셔서요. 정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운 건 제가 더 많아요. 할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가치가 뭔지요. 두 노인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자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전과 달리 식당은 밝고 깨끗했습니다. 환자들이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자도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여기 앉으세요. 한 할아버지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정자는 고맙다며 앉았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따뜻한 국, 부드러운 반찬들, 모두 노인들을 위해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손주들은 잘 지내요? 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지내요. 어제 집에 왔는데 할머니 보고 싶대요. 언제 데려와요? 우리도 보고 싶어요. 다음 주말에 데려올게요. 약속해요. 식사를 마친 정자는 3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요양원 운영 보고서, 환자 상태 기록, 직원 교육 계획서. 정자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재판 결과 나왔습니다. 정자는 서류에서 손을 떼고 변호사를 봤습니다. 얼마나 나왔어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피해 보상과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서진이는 뭐라고 하던가요? 반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출소 후에는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야죠.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변호사가 나가고 정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정자는 서랍을 열어 남편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용기를 요구한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정자는 지난 석 달을 떠올렸습니다. 청소부로 위장했던 날들, 서진과 대면했던 순간, 창고에 갇혔던 밤, 기자회견을 했던 날.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진짜 가치를 깨달았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요양원을 나서며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손주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자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아들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죠?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이 아니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용감한 분이시라고. 손주 하나가 정자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진짜 청소부였어요? 정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청소했단다. 더러운 바닥도 닦고 할머니 마음도 닦았어. 마음도 청소해요? 그럼 마음속에 쌓인 나쁜 것들을 다 치워야지.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래요. 정자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멋지네. 가족은 한동안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요양원 창문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 체면보다 중요한 것, 편안함보다 의미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외로움보다 믿음이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자는 알았습니다. 진짜 믿음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실에서 온다는 것을요.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했죠? 당신이 지킨 것들 제대로 지켰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사랑과 돌봄이 있는 곳. 이제 그 말은 진짜였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자는 가족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요양원이 따뜻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을 것입니다. 변화된 세계. 정자가 만든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자는 손주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봄밤의 공기는 포근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자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진심은 늦게 오지만 끝내 도착합니다. 정자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라이브였습니다.